Be honest. Do I sound any wiser? Oh, way wiser. You were kind of dumb before. I can say that now. That water is no joke. 자, 안녕하세요. 자, 베컴쌤과 함께하는 자, 영문법 강의. 자, 오늘 바로 세 번째. 자, 영어의 시제 파트. 자, 드디어 오늘 과거 완료랑 그다음에 미래 완료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현재 완료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복습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현재 완료 그냥 have pp다 이렇게 외웠지만 사실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원래 사실은 자, I have finished my homework라는 문장을 지금도 현재는 아일랜드의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I have my homework finished. 자, 요런 식으로 문장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나는 가지고 있어요. 자, 제 숙제를. 근데 어떤 숙제를? 이미 끝이 난 숙제, 완료한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숙제를 끝마쳤습니다. 라는 뜻이 된다고 했었죠. 근데 요 문장을 이제 아무래도 현대형으로 넘어오면서 주어 동사를 쓰고 그 뒤에 목적어를 쓰는 것을 이제 좀 더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형태로, 즉, I have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써줬다고 이제 말씀했었죠. 자. 그리고 자, 또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자, 현재 완료랑 단순 과거에 대한 어떤 비교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자, 해석상 똑같습니다. 현재 완료나 과거 단순 과거나. 하지만 이제 영어로는 자, I lost my iPhone 4 that bought for me last Christmas.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 나를 위해서 사주셨던 아이폰 4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요 말은 이미 과거에 잃어버렸다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시 샀습니다. 혹은 다시 찾았어요. 뭐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이 아이폰 4를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I have lost my iPhone 4 that bought for me last Christmas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서 사주신 아이폰 4를 잃어버려서 지금 현재도 아이폰 4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거 완료 들어갈 건데, 자, 그러면 이 완료 시제가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선생님이 이제 표를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프를. 자, 일단 여기 빨간색 선이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이제 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리고 지나간 과거, 그리고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과거를 우리는 또 영어에서는 대과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는 현재가 아니라 이제 현재 완료는 자,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까지 이렇게 쭉 연결된 거라고 해서 그래프로 이렇게 나름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될 과거 완료랑 미래 완료는 어떻게 되냐? 자, 과거 완료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까지 이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래 완료는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쭉 가서 미래의 어떤 시점에 완료가 될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 have lived here in Wonju for about 5 years. 자, 이게 선생님 이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를 이제 역산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I have lived here. 저는 여기서 살아왔어요. 원주에서. 자, 근데 약 5년 정도. 그래서 과거 5년 전부터 원주에 와서 지금까지 약 5년 정도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숫자 앞에 about이라는 표현은 이제 뭐뭇에 대해서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대략, 약. 즉, 그래서 이제 about 말고도 around 혹은 approximately, roughly 이런 말들이 다 숫자 앞에 쓰이면 다 대략이라는 뜻이라는 거, 요것도 이제 챙겨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I had lived there in Andong for about 10 years before I moved in Wonju. 자, 여긴 지금 had pp, 즉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거기 안동에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과거 완료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쭉 가서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 완료가 된다 했었죠. 자,
저는 안동, 바로 그곳 안동에서 살아왔었어요. 약 10년 동안이나. 그런데 이 과거의 어떤 시점인지에 대한 말이 분명히 문장에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before I moved in 원주. 자, 제가 원주로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즉, 요 과거 시점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두 문장을 다 종합해 보면, 5년 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5년 전에 쌤이 원주로 이사를 왔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5년째 살아왔으니까, 즉, 5년 전에 원주로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10년째 안동에서 살아왔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 헤드 PP는 이제 현재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뭐뭐 해왔었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번에 미래 완료 한번 볼까요? 자, I will have lived in 강원 province for 6 years next year. 자, 저는 강원도에 쭉 살아올 거예요. 그런데 will have pp니까 아직 완료는 안 됐어요. 미래. 그러면 그 미래 시점이 언제냐? next year. 내년이 되면 6년째 강원도에서 살아오게 된 셈이 될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5년째 산 거고 내년이 되면, 즉 내년 미래가 되면 1년 더 지나면 6년째 강원도에서 살아온 상태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 완료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완료라는 시제 개념 자체들이 사실은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다 보니까 많이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에 완료되면 현재 완료, 그것이 과거에 완료가 됐던 거면 과거 완료, 그리고 미래에 완료될 거라면 그거는 미래 완료로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일을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e honest. Do I sound any wiser? Oh, way wiser. You were kind of dumb before. I can say that now. That water is no joke. 자, 그러면 이번에는 recap what we have learned.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배워왔던,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recap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즉, 현재 완료 시제는, 사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 미래 완료나 과거 완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시점이 어디에 완료되느냐에 따라서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로 나눈 거지, 그 완료 시제를 통틀었을 때 어떤 뉘앙스는 다 이렇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already, yet, just 이런 부사류가 나오면 이미 완료했어요. 아직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just 막 완료했습니다. 라는 식의 뉘앙스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three times 이런 식의 지금까지, 그다음에 결코 뭐뭐 아니다, 그다음에 이전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올 때는 다 경험의 뉘앙스로 해서 뭐뭐 해본 경험이 있어요. 어디에 가본 경험이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같은 경우에는 for랑 since가 나옵니다. 그래서 for는 이제 숫자랑 쓰여서 뭐뭐 동안, since는 연도가 나와서 연도나 혹은 먼저 과거의 어떤 주어 동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접속사로 쓰여서.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 이래로 이런 식으로 써서 계속 뭐뭐 해왔다라는 뉘앙스를 나타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세 가지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다 이제 특별한 부사가 나오진 않지만, 요때는 이제 다 결과의 뉘앙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현재에도 그 결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예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I haven't uploaded our pictures onto my blog yet. 자, 저는 제 블로그에다가 아직까지 우리 사진을 업로드하는 걸 완료하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I have been to South Africa once. 자, 저는 한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ria has been on a diet for 3 weeks. 자, 아리아는 3주째 계속 다이어트를 해왔습니다. 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He has forgotten the password. He can't log into the website. 자, 그는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그 결과 지금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he can't login.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 시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과거 완료 자체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과거에 완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즉 현재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자, the movie
The movie had just started when I arrived. 자, 그 영화는 자, just니까 자, 막 나왔죠. 그러니까 완료의 뉘앙스예요. 자, 이제 막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have pp가 아니니까 had니까. 자, 그러면 그 과거가 어떤 시점이다? 바로 여기 when I arrived. 자, 내가 도착했었을 때, 이미 내가 과거에 도착했었을 때 막 시작됐었던 상태였어요. 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볼게요. 자, I had lost my glasses, so I couldn't read anything. 자, 제가 제 안경을 잃어버렸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별다른 부사가 없죠. 그럼 요거는 이제 결과의 뉘앙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제가 지금도 안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I couldn't read anything. 아, 그런데 요게 have pp라서 현재 완료의 결과 같으면 지금 현재를 갖고 있지 않은 건데 had pp, 즉 과거 완료의 결과다 보니까 지금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경이 없었다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 시점이 언제다? 아, 지금 요 문장만 봤을 때는 그 과거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so I couldn't read anything. 내가 어떤 것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안경을 잃어버렸었고 그 당시에 내가 어떤 것도 읽을 수 없었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현재 완료인 have pp가 아니라 과거 완료인 had pp를 써준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또 볼게요. 자, she had never traveled alone before she went to Europe. 자, never가 나왔죠. 자, 그러면 자, 무슨 뉘앙스다? 자, 경험의 뉘앙스겠죠? 자, 그녀는 결코 여행해 본 적이 없었어요. 혼자서는. 자, 그런데 우리는 요 문장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녀가 혼자서 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다, 없다. 자, 물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had pp, 즉 과거 완료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아, 뒤에 보면 나오겠죠? Before she went to Europe. 자, 아, 그녀가 유럽을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코 혼자서는 여행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즉, 그녀는 유럽을 혼자 여행을 갔었던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 완료로 시제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봅시다. 자, This house had been empty for a year before I moved in. 자, 이 집은 계속, 자, 요때는 지금 for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의 뉘앙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년째 계속 empty,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before I moved in, 내가 이사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즉, 제가 과거에 이사를 들어갔는데 이사를 들어갔던 그 과거 시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년째 계속 그 집은 빈집이었다라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현재 완료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뭐 어차피 똑같이 뉘앙스도 계속인지 뭐 완료인지 경험인지 아니면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뉘앙스로 나타내는 건 똑같고 단지 그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현재 완료일 거고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만 영향을 끼친다면 과거 완료 그리고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의미가 완료될 거라면 미래 완료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백컴쌤의 문법 강의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요번에는 이제 과거 완료의 진행형도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완료도 이제 진행 시제랑 이제 합쳐져서 자, 이렇게 had been ing인데 자, 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 완료는 had pp로 쓰죠. 자, 그리고 진행형은 be ing로 씁니다. 자,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자, have been ing가 되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 당시에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라는 동작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시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had been waiting for a month before the test result came. 자, 저는 계속 기다려 왔었어요. 한 달째 계속.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다? Before the test result came이니까 그 시험 결과가 과거에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한 달째 계속 기다려 왔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아니고 이미 시험 결과가 과거에 났다라고 했으니까 아, 과거에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 때 기다렸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미래 완료로 볼게요. 자, 미래 완료는 자, will 조동사 will 하나만 붙여주고 이제 have pp를 붙여준 거예요. 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뭐 이것도 이제 나름의 이제 뭐 백컴슨만의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은 약간 꿀팁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미래도 그냥
will을 쓴다고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냥 will 쓰면 돼, will 쓰면 돼라고 이렇게 배웠을 텐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나름의 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왜 그러냐? 원래 will을 우리가 조동사라고만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지만 사실 이 will이 이 명사의 뜻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어원적으로 넘어가면 원래 독일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영어라는 언어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게르만어부터 시작해서 또 뭐 불어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살던 이제 대인족의 언어들, 즉 북유럽 그런 언어들도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물론 베이스는 또 고대 로마인 라틴어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잠깐 뭐 이렇게 해 본다면, 자. 2016년 1월 기준으로 구글 빅데이터 상에서 등록되어 있는 영어 단어의 총수가 100만 개를 넘어갔다고 해요. 자, 이게 뭐 감이 잘 안 오겠지만 우리가 보통 수능 시험에서 이제 1, 2등급 정도, 1등급 정도를 맞기 위해서 이제 요구되어지는 어떤 단어의 수가 한 2만에서 3만 개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영어의 모든 단어 수는 100만 개가 넘어간다. 그럼 다른 나라 말은 어떤가? 실제로 독일어랑 불어의 사전에 보면 총 표제어 수가 한 30만 개 정도, 혹은 20만 개에서 30만 개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영어는 100만 개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실 정말 신기한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어라는 언어는 이제 영국이라는 어떤 그 나라만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10억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분포되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다 보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의 집단 지성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만 개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이 100만 개를 다 외워야 돼요? 라고 이제 뭐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주 쓰는 단어들 위주로, 정말 기본적인 단어 위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신조어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만들어내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뭐 처음 듣는 단어를 하더라도 맥락상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실제로 8쌍둥이를 낳아서 굉장히 전국적인 스타가 된 그 아주머니를 가리키는 말로 이제 옥토맘이라는 말을 이제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옥토맘이란 말은 사전에 존재하진 않겠지만 마음에다가 이제 옥토, 이제 팔을 의미하는 옥토가 붙어서 8쌍둥이 난 아줌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사실은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셀카 찍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셀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처음 들어도 그런 뜻이구나 대충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어떤 매번 시험에 나오는 어떤 문법 개념을 외우려고 하고, 또 독해 문제를 어떻게 암기하다시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수준의 언어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실용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능력만 자꾸 갖추면, 그러면 좀 더 어려운 단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보고, 자, 그러면 일단 미래 완료 시제를 잠깐 한번 볼게요. 그러면 미래 완료는 이제 미래 완료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the soccer game will have finished before 8 p.m. 자, 그 축구 시합은 will have finished.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너무 딴 데로 돼갖고 이거를 이제 제대로 이제 캐치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그 조동사 will이 사실은 원래 독일어에서 온 말인데 원래 의미가 의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illpower라고 하면 이제 의지력 이런 뜻이 되고, 뭐 he has such a strong willpower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상당히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어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지만 우리 미래 나타낼 때는 will이라고 쓰기로 하고, 혹은 be going to를 쓰기도 해요라고 얘기하는데, will은 뭐 똑같다라고 봐도 뭐 무관하긴 하지만 이제 주어의 의지가 들어가는 의지 미래,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나타낼 때 will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첫 시간에 단수 지제 개념을 배울 때도 선생님이 언급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단순 현재 시제나 아니면 현재 진행 시제를 써도 우리는 맥락상 미래 시제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에는 원래는 미래 시제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다 현재 시제를 쓰고 단순 현재를 쓰고 현재 진행을 쓰고 그게 맥락상 미래처럼 해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가까운 미래나 확실한 미래들은 진행형을 쓰고 그다음에 현재 단순 현재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맨날 미래 시제 할 때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쓰는 이유가 사실은 이 will은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가 이런 의지를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will의 뜻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또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by the next year, by next year I will have gotten a job. 자, 그러니까 will have 같으니까 아직까지는 직업을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by next year 내년쯤이면 제가 직업을 하나 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미래에 직업을 하나 구하는 걸 완료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미래에 완료되는 시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e honest. Do I sound any wiser? Oh, way wiser. You were kind of dumb before. I can say that now. That water is no joke. 자, 이번에는 미래 완료의 진행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완료 진행형은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will have been ing라고 쓰는데 자, 미래의 완료형이니까 will have pp가 되겠죠. 그리고 진행이니까 be ing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쭉 합치면 will have been ing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완료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완료될 것이고 그 미래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라고 해서 동작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시제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My teacher will have been teaching English for 10 years next year.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자, 영어를 가르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그러고 계실 중일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For 10 years, 10년 동안이나. 근데 언제? Next year, 내년이 되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10년째 가르치는 건 아니고 내년이 되면 10년째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미래 완료 진행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완료 시제랑 완료의 진행 시제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사실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다 미래 완료될 거고 현재 완료될 거니까. 그런데 주어의 동작을 좀 강조하는 느낌으로 쓰고 싶을 때 쓰는 시제라고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체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ayla blank leg so she couldn't join the game. 자, 그래서 그녀는 일단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는 일단 완전한 문장 위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뭔지도 모르는데 이 문장을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녀는 couldn't join, 합류할 수 없었어요. 그 시합에, 그 게임에. 자, 합류할 수 없는 것은 과거에 그랬던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말해서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니까 injured, 자, 부상당했단 말인데 부상당했던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질 것 같으면 절대 지금 또 그 게임에 합류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합류할 수 없었던 거니까 그 다쳤던 것도 과거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이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답은 had injured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도 볼게요. 자, they blank arguing for an hour before I arrived. 자, before I arrived. 제가 도착했을 때, 그 이전에. 자, 이미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째, arguing는 원래 이제, 논쟁하다는 뜻인데, 이게 말다툼하다.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니까 다투다는 뜻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과거를 나타내니까, 자, had been arguing. 그들은 1시간째 싸우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었을 때 그 이전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자, I blanked my homework before I had dinner. 자, 제가 저녁 먹기 전에는 제 숙제를, 자,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나중에 접속사 파트에서 깊이 있게끔 더 다루겠지만, before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기 전인데 제가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요. 자, 여기 시제를 현재로 썼지만 이게 의미상은 사실은 미래가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라고 했으면 지금은 아직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저녁을 먹기 전에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래에 내가 저녁을 먹기 전에는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요 시제는 미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저녁을 먹기 전에는 내가 숙제를 다 끝마친 상태가 될 거예요 라는 식으로 미래에 완료가 되는 시제 will have finished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숙제를 아직은 끝마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래에, 즉 언제 미래? 내가 저녁을 먹기 그때까지가 되면 내가 분명히 내 숙제를 끝마친 상태가 될 거예요 라는 시제,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will have pp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꿀팁을 하나 더 보고 갈게요. 대과거에 관한 얘기가 나는데 여기 괄호 안에 had pp라 됐죠? 예,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완료 시제예요. 근데 요 과거 완료가 물론 이제 모든 완료 시제가 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의 뉘앙스로 이제 해석을 하지만 이 그러니까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대과거의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He told me that he had lost his watch the day before. 자, 그는 얘기했어요, 나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그가 had lost his watch. 그의 시계를 잃어버렸었다고. 자, 여기 말한 거는 told, 단순 과거로 썼죠. 근데 had lost. 자, 요거는 과거 완료로 쓴 거예요. 즉, 그가 나한테 말했던 것보다 제가 시계를 잃어버렸던 게 훨씬 더 과거이기 때문에, 훨씬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과거이기 때문에 대과거, 즉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The day before. 일전에 그 전날 그의 시계를 잃어버렸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I felt better after I had taken a nap. 자, 나는 기분이 더 좋아졌었어요. 자, 기분이 더 나음을 느꼈다. 뭐한 이후에 I had taken a nap. 자, take a nap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낮잠을 자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take라는 동사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뒤에 어떤 목적어랑 같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좀 다양하게 좀 해석될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자, 요럴 때는 그냥 nap이 물론 기본적인 take의 뉘앙스가 뭔가를 취한다는 뉘앙스인데 목적어랑 같이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낮잠을 취한다는 말은 낮잠을 잔다는 뜻이 되겠고, 약을, take medicine, 약을 취한다는 말은 약을 복용한다는 뜻이 될 거고, take photo라고 하면, 사진을 찍는다, take responsibility 하면 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혹은 take turns, 차례차례 뭔가를 하다, 교대로 뭐를 하다라는 뜻이 될 거고, 다양한 뜻이 많습니다. take care of는 돌보다는 뜻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은 이제 덩어리 지어서 하나의 표현으로 이제 많이 익히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어쨌든 자, 기분이 더 나아졌는데 낮잠을 잔 이후에 더 나아졌으니까, 즉 낮잠을 잔 게 더 먼저 일어난 과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had pp, 즉 과거 완료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모든 이제 시제에 관련 어떤 표현들은 다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엑서사이즈 문제랑 워크북 문제를 다 열심히 성실하게 풀고, 그리고 채점을 한 다음에 자, 쌤이랑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강의를 듣느라 수고했고, 쌤이 중간에 잠깐 딴길로 새서 강의 시간이 갑자기 좀 길어졌는데 이 부분들 이게 쌤도 이제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